코로나19 발생 일주일 만에 강릉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원주의 한 음식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선 대진표가 짜여진 원주 갑 을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혁신 기업도시 활성화를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후보는 여론조사 왜곡을 주장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대진표가 짜여진 원주 갑을에는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이광재 두 민주당 예비 후보는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하나의 팀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갑가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거구는 나눠져 있지만 원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첫 번째 주제는 혁신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송기현 후보는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혁신도시를 창업과 연구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여러 기관과 그 안에 여러 시설, 또 그 많이 남아있는 산업, 빈 사무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 이런 것을 연결해서 창업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복합교육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옛 도심에서 옮겨온 원주 여고 외에 혁신도시 안에 추가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교육부에 반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분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우리 전환을 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정지 요건을 정말 체감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광재 후보는 기업도시를 완성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선결과제로 교육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문화도 즐기고 체육도 있는 복합 문화체육 시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것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를 대표하는 생명 건강산업을 이끌어갈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 근간이 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역대학에 대학학과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뭐냐면 기업의 맞춤형 과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 주는구나. 기업도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앞으로 두 후보는 군부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 원도심 재생과 주거 안전 등을 주제로 한 공동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박정아, 이강우 예비후보도 조만간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무소속 권성중 예비후보는 원주 갑 지역에 맞는 공약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 갑가을 후보들이 공동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각각의 싸움을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선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4.15 총선 공천 절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써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선거 분위기는 벌써 과열 양상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권성중, 조일현, 장승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총선을 치렀던 3명의 예비 후보가 당 공천 절차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본적인 공천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특정 후보의 공천을 강행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반드시 총선을 완주해 도민들의 화난 민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 룰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넌스톱으로 원주갑에 찍어 누르면 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당에서 했으니까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에서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경선에서 제외된 박성규 전 영월 군수와 김덕만, 이충우 예비후보까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나 여야 정당 입장에서는 고유의 지지층을 가진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 후보들의 총선 완주냐 아니면 지지 선언 혹은 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이번 선거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원주갑 박정아 예비후보는 KBS와 한국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무소속 권성중 예비후보를 제외시켜 고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한 거는 다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사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 공천 후폭풍에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까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의 선거판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에 사는 40대 여성이 오늘 오후 4시쯤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확진 판정에 앞서 지난 15일에 자가용을 이용해 원주의 한 식당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원주시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식당에 다녀간 손님이 전원 확인되지 않으면 접촉차 추적을 위해서 식당 명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강원도가 1,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하고 소상공인 대출 처리 기간도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실제 시행에는 보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3월 들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500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장기전으로 갈지 정말 줄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강원도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기초수급자와 아동수당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시기는 다음 달,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반반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급에 도비가 1,200억 원이나 들어가고 대상자 30만 명을 어떻게 선정할지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기관 전체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시군과도 조율이 돼서 아주 엄정하게 대출 심사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앱과협업해 다음 달까지 숙박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33개 경제단체와 18개 시군 회원사와 상생 협력하여 모든 힘을 모아 강원 관광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에게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에 추진되는 추경 예산은 1,670억 원. 강원도의회 심사에 이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가 오는 19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밝힌 학교 방역 강화와 학습 공백에 따른 원격 학습, 긴급 돌봄 연장 등 부문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주 안에 일선 학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후속 조치에 따른 학교별 대책이 세워지도록 준비해 4월 6일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강 연기와 2주간 온라인 강의로 기숙사 입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대학이 기숙사비 반환에 나섰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생활관 입사를 개강일 전과 온라인 강의 끝난 후로 두 번에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시기에 따라 기숙사비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림대도 입사일 기준 주 단위로 기숙사 환급 방침을 밝혔고 도내 다른 대학들도 기숙사비 반환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요구가 거센 등록금 환불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는 오늘 원주시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관내 저소득층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한살림 소비자생협은 즉석밥 450개를 기부하고 사회적 기업 청코리아에서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적 경제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에서만 현금 1억여 원과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현물이 기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